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인데 여기 말이 통일인 거지 남북관계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을 때를 정권별로 정리한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선생님 시험 문제도 그렇고 웬만한 학교에서는 여기 별 있는 거 있죠. 요 세 개. 요 세 개, 색깔도 지금 세 개만 들어가 있는데 요 아래쪽 요 세 개예요.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하고 살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단원별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역대 정권별로 어떠한 남북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승만 북진멸공 주장했습니다. 북진멸공, 북한으로 진격해서 공산당을 멸망시키자, 무력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지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6.25 전쟁 때 북한 쳐들었을 때 도망가기 바빴죠. 그래서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북진멸공을 주장했었던 이승만, 말만 앞섰습니다. 자, 이승만이 4.19로 물러나고 장면이 권력을 잡죠. 이때는 분위기가 통일을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표현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서 서로 가고 오고, 그래서 학생들끼리 교류하면서 통일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던, 되게 통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야기 나오던 그런 시기였는데 1년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등장하죠. 박정희 하면은 되게 강한 이미지가 있지만 최초입니다. 최초.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로 남과 북이 통일 원칙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박정희예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별표가 들어가죠. 여기 보면 요 사람이 이후락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를 쏴 죽인 사람이 김재규라는 사람이고 중앙정보부장이란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중앙정보부장이고 이 이후락이 중앙정보부장이었을 때 박정희가 몰래 이후락을 북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후락이 누구를 만나냐면 북한의 원조뚱땡이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이후락이 쇼붙입니다. 뭐 쇼붙이냐면 통일을 쇼붙입니다. 그래놓고 72년 7월 4일 날 북한 평양에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시에 라이브로 뭘 발표하냐면 통일하자고 발표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박정희 시절 때 김신조 사건 아나요? 박정희 목을 따러 내려온 부대. 그래서 우리도 실미도 부대 만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목 따려고 부대도 준비했었잖아. 그래서 서로 목 따기 경쟁하던 그런 박정희 시대인데 갑자기 이후락이 김일성이랑 뭘 쇼부 쳤나 봤더니 통일하자라고 쇼부를 쳐요. 그럼 통일하면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7.4 남북 공동 성명인데 통일에 대한 3원칙을 합의를 받습니다.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 미국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하자.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대단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그래서 앞다리를 따면은 자평민. 수능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평민 나오면은 무조건 어느 정권 때다? 박정희 정권 때다. 여기 최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분단 이후에 최초로 통일에 대해서 합의를 본 거 7.4 남북 공동성명. 아주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라이브로 동시에 통일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이산 가족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통일하는 줄 알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쇼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통일 원칙 제정하고 통일이 될 것 같이 했지만 이 김일성과 박정희가 거짓말 친 거야. 통일을 가지고 국민들을 가지고 논 겁니다. 왜 논 거냐면은 저거 발표하자마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남측에서는 우리 배운 유신헌법 발표하고 공통점은 김일성 독재체제 강화시키는 거고 박정희 독재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통일을 얘기했잖아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통일이 시작되었다. 통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 위주로 통일을 하려면은 김일성이 나한테 권력을 몰아줘야 된다. 남쪽도 똑같아요. 통일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통일을 논의하는데 남쪽 중심으로 통일을 하려면은 박정희 나한테 권력을 몰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서로 짝짝꿍이 된 거야. 통일이란 감정적인 걸 들고 와서 자기들 독재 정권에 강화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았던 거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요 사회주의 헌법은 고등학교 때 자세히 배웁니다. 확실한 것은 박정희 때 뭐가 있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통일에 대한 최초의 합의가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쇼 붙였잖아. 잘못되면 모가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 사람이 죽을 거 각오해가지고
이빨 사이에 독극물 캡슐을 넣고 갔다 그러죠. 여차해서 잘 안 되면은, 협상이 안 되면 깨물어서 자살하려고. 근데 협상이 잘 돼가지고 통일 원칙까지도 제시한 거죠. 재수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재수 없으려면 이게 평양냉면 먹다가 잘못 씹으면 좆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최초의 합의 본 거야. 아주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은 이산가족 상봉 우리나라 최초 누구 때 있었을 것 같아? 민영이. 보통은 김대중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햇볕 정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최초 아니에요. 전두환이 최초예요. 또 이산가족 상봉하면 남북만 생각하는데 남남 이산가족이 이때 최초로 했었습니다. 83년도에 KBS 1에서 라이브로 원래 하루인가 이틀짜리 생방송이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선생님 알기로는 한 10여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걸 영화로 만든 게 뭔지 알아요? 국제시장. 거기 막순이 찾으려고 남자 주인공이 나오잖아. 이걸 소재로 만든 거예요. 이게 83년도였고 지금처럼 SNS나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라서 이때 똑같이 남쪽에 살아도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6.25 때 다급하게 남쪽으로 피난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사는데 서로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KBS가 나섰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서 한 10여일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단일 방송으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가장 오래 방송한 게 요 방송이라 그래.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노래 들어봤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 있는데 영화 국제시장에 그 노래가 깔립니다. 실제 그 노래가 들리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내 잃어버린 가족인데 찾아주세요. 그래서 인적사항 들고서 난리를 펴. 막 방송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그렇게 찾고 울고불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문어대가리 때, 그리고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이었다라는 거. 그 뒤를 이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있어요. 그래서 남남이든 남북이든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때가 최초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노태우 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앞선 단원에서 북방외교 기억나나요? 북방외교가 뭐냐면 사회주의권 국가랑 손잡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소련, 중국, 6.25 때 우리랑 전쟁했던 나라들과도 손을 잡았던 게 노태우였었고 심지어 북한하고도 손잡았다고 그랬잖아. 북한하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합니다. 이때부터 북한을 전 세계가 인정을 했죠.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거를 합의를 봤어요. 두 번째 별표라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남과 북이 기본 합의서라는 걸 합의를 봅니다. 요게 그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때 북한과 뭘 쇼붙이냐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자. 그래, 북쪽 너네 빨갱이? 그래, 빨갱이 좋아할 수 있지. 우린 파랭이 좋아해.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침략하지 말자. 우리 침략하지 말자. 그리고 교류 협력하자. 되게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되게 의미 있는 선언이죠. 요게 두 번째 합의,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봤을 때 이 단원에서 제일 불쌍한 애가 김영삼이야. 김영삼은 남북 정상회담이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누구 만나기로 되어 있었냐면 북한의 원조 뚱땡이 김일성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도 D-Day도 거의 정해져가지고 요게 행해지면은 김영삼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들 만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한 역사적인 기록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었어. 만약 이게 성사됐으면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의 몫이 아니라 김영삼의 몫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갑자기 김일성 요 새끼가 돼져버리네. 뭐 당연히 못 만나겠죠. 그래서 김영삼이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만약에 살았으면 역사책에 그 역사적인 인물 김일성을 만날 뻔했었거든.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이 기회가 누구한테 넘어가나요? 김대중한테 넘어가죠. 우리 앞서 단원에 배웠지만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화해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평양에 내리죠. 그래서 계단 아래 봤더니 김정일, 김일성 아들이었던 김정일이 와 있고 우리 DJ가 딱 내리죠. 서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서로 박수 치죠. 그리고 서로 내려가가지고 서로 꼭 껴안고 뽀뽀를 나누죠.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의 최초의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난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자, 문제 내볼게요. 최초의 통일 원칙을 합의 본 거 어느 대통령 때야? 박정희.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이때 세 번째 별표 6.15 선언을 발표합니다. 요거예요. 2000년에 김대중과
김정일이 쇼 붙인 거. 자,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자. 똑같다가 아니라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자. 연합제와 연방제는 남북한의 각각의 통일 방안이야. 혹시 연방제가 뭔지 알아요? 연방국가 들어봤어? 연방제 국가. 지금 미국이 연방제 국가야. 자, 설명해주면 북한은 항상 뭘 주장해왔으면 통일을 연방제로 하자라고 주장했었고 우리는 연합제로 하자고 주장을 해왔어요. 간단히 표현했을 때 연방제는 이거야. 미국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에서는 총기 사용이 가능해. 근데 하와이 주에서는 총기 사용이 안 돼. 한마디로 각 주마다 법이 다 달라. 근데 미국이랑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이랑 전쟁을 한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 이름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각각의 독립이 인정되는데 어떤 나라를 대표할 경우 전쟁 같은 경우는 한 나라로 나가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연방제 이걸 주장하는 게 이거야. 남북한 체제를 인정하자. 우리는 빨갱이 체제할게. 너네는 파랭이 체제해. 체제는 두 개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로 통일을 하자. 이해되나요? 이 체제 한 국가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야, 그런 게 어디냐. 빨갱이가 됐든 뭐 파랭이가 됐든 하나의 체제만 하자. 한 체제 한 국가. 대충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다른데 뭐하지? 공통성이 있다고 보자. 비슷하다고 보자.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서로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야, 니들 통일 방안 그래. 우리 통일 방안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공통성이 있다고 보자. 우리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 얘기야. 이해돼요? 응. 이것이 그 유명한 김대중이 합의본 6.15 공동선언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선언이지. 그래놓고 남북이 화해가 되게 좋아지죠. 사이가. 그래서 개성공단 만들고 경의선 복구시키고 이산가족 상봉하죠. 솔직히 선생님은 요 첫 번째 이산가족 상봉은 선생님이 꼬맹이 때라서 기억이 안 나. 근데 요때는 생생히 기억나요. 여러 가지 졸라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거든. 딱 두 가지 사연만 선생님 수업 때 얘기해줬지만 두 가지만 얘기해줄게요. 부부가 있었어. 신혼부부야. 북한에 살았는데 이 신혼부부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했겠어. 신혼이니까. 맨날 뽀뽀하고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전쟁이 딱 터졌네. 남정이 전쟁 때 끌려갔네. 근데 곧 만날 줄 알았더니 와이프는 북쪽에 살아있고 남편은 남쪽으로 끌려갔네. 1년, 2년 뒤에 만날 줄 알았더니 웬걸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만날 길이 없네. 지쳐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또 다른 와이프 얻어가지고 여기서 애들까지 낳아버렸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네. 남편 마음속에는 북한의 여자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또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북한의 이 와이프야. 남편을 평생 기다리면서 평생을 기다리고 산 거야. 그러다가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산가족 신청을 해가지고 둘이 만났네. 만나는데 남편만 온 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다 오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나는 당신을 평생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는데 당신은 또 다른 가정을 꾸렸군요. 그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이 남편의 입장은 어땠을까? 난 이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이 울고불고하는 자기 원래 와이프의 이 울고불고하는 모습에 이 남편도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이거 선생님 수업 때 얘기할 때마다 눈물 나. 두 번째 사연도 되게 가슴 아픈 게 꼬맹이 딸이야. 정확한 나이 모르겠지만 한 3, 4살 됐나 보지. 아빠가 있어. 한 20대 초반 됐나 보지. 얼마나 사랑했겠어. 전쟁이 터졌네. 아빠도 똑같이 끌려갔네. 똑같이 아빠가 또 남쪽으로 끌려갔네. 딸내미가 북쪽에 살고 있네. 시간이 흘렀네. 1년, 2년 뒤만 만날 줄 알았더니 몇십 년 지나도 만날 길이 없네. 시간이 흘러 이 꼬맹이도 할머니가 됐네. 이 아빠도 꼬부랑 완전 할아버지가 됐네. 서로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했네.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갈 때 울고불고 하는 자기 딸한테 약속을 하죠. 아빠 금방 올게. 울지 마. 그리고 아빠가 올 때 꽃신 사다 줄게. 근데 이 말을 남기고 몇십 년 뒤에 만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을 만나러 가는데 뭘 준비해서 갔을까? 꽃신. 몇십 년 만에 이 꽃신을 들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은 할머니가 된 자기 딸한테 꽃신을 신겨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죠.
이게 그 당시에 신문 타이틀이 몇십 년 만에 딸한테 꽃신 선물하다. 이 영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울었죠. 그래서 이게 벌써 한참 전의 일인데, 2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기억나. 그럴 정도로 되게 가슴 아픈 역사이죠. 참고로 이 이산가족을 소재로 만든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강산해가 부른. 들어봤나요? 라구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와. 두만강 푸르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18번. 아버지가 맨날 부른다는 거지.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고. 가사가 막 눈물 나. 두만강 푸른 물을 볼지 못했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하도 노래 불러서. 아버지가 북한 가고 싶으면 항상 소주가 필요하대. 그래서 이 라구요라는 노래 한번 지금 틀어주지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링크 걸어줄게. 눈물 납니다. 또 이걸 리메이크를 졸라 잘한 가수가 있는데 링크 걸었더니 역플리스에 달아놨더니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막아놨더라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산가족 상봉.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살아계셔도 90대, 100대 이렇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으셨어. 이런 분들 보면은 눈물 나요. 자, 노무현도 남북 정상회담 했죠. 노무현 때도 똑같아요. 김정일 만났어요. 그래서 14 공동선언을 했고, 이명박 때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들어봤죠? 남북 관계가 대결 구도로 가고, 박근혜 때도 대결 구도로 가고, 문재인은 최근 일이라서 기억나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대히 개최했고, 북한도 참석하고 화해 분위기였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때도 있었죠. 이때 우리 문투랑 누구랑 만났나요? 그래서 김정은 뚱땡이가 등장했죠. 3대 독재자. 그래서 정상회담. 선생님 기억으로는 3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판문점. 근데 이 김정은 뚱땡이는 미국 대통령도 만났죠? 트럼프. 어디서 만난지 기억나? 저기 삼국에서 만났잖아. 요렇게 빌딩이 있고 빌딩 위에 거대한 배를 얹은 이 호텔로 유명한 마리나 세이 벤즈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 그리고 여기 뭐 인어 몸뚱아리에 사자 대가리를 한 라이언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아주 유명한. 기억 안 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다 받고. 자, 7.4 남북 공동성명 어느 대통령 때? 박정희.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6.15 공동선언 DJ 김정일. 그리고 남남 이산가족 상봉 누구 때? 전두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처음 누구? 전두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과 노무현. 여기 김정은 뚱땡이랑 문재인. 누가 먼저 이 담벼락을 넘었는지 알아요? 김정은이 넘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누가 먼저 넘었냐면 김정은 뚱땡이가 먼저 넘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또 넘어가죠. 이 담벼락 하나 넘는데 몇십 년 걸렸어. 자, 대단한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 단원이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초의 통일 논의 누구 때? 통일 원칙 논의 누구? 여기 박정희 때. 최초 이산가족 상봉 전두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